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사입니다. 오늘은 거의 몇 달 만에 이렇게 역사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서 입이 너무 많이 굳어버렸어요. 입을 푼다고 풀기는 풀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 나와 있듯이 탕산 대지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 하나인데요. 20세기 최악의 지진으로 불리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이 탕산 대지진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차례부터 봐야겠죠. 먼저 탕산 대지진이 어떤 지진인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탕산 대지진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과학적인 면에서도 면이나 지형적인 면에서도 한번 서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역사 강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좀 과학적인 면에서도 한번 바라봐 봤습니다. 그리고 이 탕산 대지진을 바탕으로 한 감동 실화대작 대지진이라는 영화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탕산 대지진은 1976년 7월 28일에 일어났던 지진인데요. 베이징 시각으로 새벽 3시 42분 53.8초에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규모는 7.8의 강진이었고요. 직하형 지진에 속하는 지진이었습니다. 직하형 지진이란 지하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땅이 꺼지듯이 주저앉는 형태의 지진을 직하형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지진이어도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진의 진원은 지면으로부터 2300m에 있었다고 하고요. 아래에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의 옛날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400개의 폭발력과 같은 강도로 10초 동안 지속되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당일 아침 7시 17분 20초 그리고 오후 8시 45분 34.3초에 탕산시 란현, 텐진, 한고구에서도 6.2, 7.7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탕산 대지진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24만 명으로 공식 집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은폐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것저것 많이 복잡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60만에서 70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탕산은 성장하고 있는 광공업지구였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진 3개를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이제 탕산이 지진을 딱 맞았을 때, 지진을 맞았을 때 당시에 탕산 전경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몇몇 높은 건물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지진의 규모가 컸던 것도 있고, 직하형 지진 때문에 꺼지듯이 주저앉는 형태의 지진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중국에 있던 건물들의 대부분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중국에서는 이제 뿌리를 박지 않고 건물 뼈대 있죠. 뼈대를 아예 땅속에 깊이 박지 않은 채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지진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도 함께 보실게요. 이거는 지진 때문에 이 충격으로 인해서 철로가 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진의 규모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진 때문에 무너져 버린
다리의 모습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탕산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에겐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탕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진 복구 작업을 위해서 10만 명의 군인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오점이 생기죠. 외국 지원을 거부하고 중장비 없이 무작정 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 실종자들의 확인 작업이 완료되는 데에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뉴스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을 단속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조차도 생존자들의 입소문을 알게 될 정도로 굉장한 은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외국 지원을 거부하고 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들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중국 수상이었던 저원라이가 사망한 이후에 마오쩌둥까지도 사망을 앞두게 되면서 4인방으로 불리는 4명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위해서 이 탕산 대지진을 은폐해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화대혁명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마오쩌둥에 의해서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전근대적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이 운동을 주도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공업이랑 생산을 좀 더 중요시했던 류사오치랑 덩샤오핑 등의 실용주의자들과의 노선 대립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이 실용주의자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결합한 그 정책을 펼치게 된 조금씩 인용을 해서 펼쳤었는데요. 그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마오쩌둥이 권력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청소년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2년 9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본격적으로 반대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홍위병이라는 군대 조직을 조직해서 이들은 마오쩌둥의 지시로 전국을 휩쓸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 홍위병들의 이런 반란 때문에 중국 사회는 일시적인 경직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에 반하는 세력들은 모두 실각되거나 숙청되었다고 하죠.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에는 극좌적인 오류라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평가와 함께 문화대혁명의 광기는 급속도로 소멸되면서 종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탕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탕산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정부 측에서는 이제 4인방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독재를 했었다고 했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지진 경보를 발설한 사람들을 사상교육대에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탕산처럼 이제 지진을 맞았는데 탕산하고는 전혀 대조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탕산시 인근에 있는 만주족 자치구 칭룽시의 관련 사례입니다. 칭룽시에서는 지진 경고에 대비하여 주민들을 교육시켰고요. 건물 안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진이 덮친 이후에도 사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대표적인 지진 대비 성공 사례로 언급을 했고, 하지만 칭룽시에서는 언급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정부 측에서 탕산 대지진에 대해서 은폐해버렸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당시 이제 지진이 덮쳤을 때 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구조 작업을 할 때 중국의 힘만으로도 재난 극복을 잘하고 있음을 유일한 정보로 내세워서 그 바깥에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년 동안 중국은 외국인 출입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후 10년 동안에는 중국에는 외국인들이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05년도에 중국에서는 30년 만에 자연재해 국가기밀령이 해제되게 되면서 탕산대지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탕산대지진이 은폐되면서 사실 웬만한 자료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자료 찾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많은데요. 탕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에 위치한 도시고요. 광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면에서도 제가 아까 접근했었다고 했죠. 지리학적으로는 탄성 반발설이 제기되는 탄로 단층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탄성 반발설은 뭐냐 하면 1906년 미국의 지질학자 리드가 제시한 지진 관련 학설인데요. 이는 암석의 탄성 때문에 단층을 따라 암석이 휘어지면서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탄성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지진이 발생한다는 학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탕산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한참 전부터 강진이 올 것이니까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당시 정부 측에서는 민심을 동요시키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진 경고를 발설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상교육대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탕산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1986년도에 탕산抗전 기념관이 개관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에 보면은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탑 같은 걸 볼 수 있죠. 이게 탕산抗전 기념비입니다. 탕산 대지진과 그에 맞선 주민들 그리고 전국적인 구조 지원과 재건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어 있고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는 탕산시 중심과의 총 면적 1488제곱미터의 건물을 사용한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뭐 박물관 같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전시관 같은 데는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시관 사진은 없고 전시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념비 안에 있는 건지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역사적 자료들과 복원 이후 탕산의 발전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탕산 이抗전 기념비에 가보면은 이제 그 사망자들의 이름이 이제 비석에 잔뜩 굉장히 높은 비석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탕산 대지진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탕산 대지진은 소설과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대지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영화 감독인 펑샤오강 감독이 제작한 영화고요. 2010년에 한국에서도 개봉했었던 영화였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개봉했었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2년 후인 2012년도에 이제 TV에서 해주는 걸로 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슬프게 봤던 그런 영화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스토리는 대략 이러한데요. 이란성 쌍둥이 남매의 가족이 탕산 대지진을 겪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를 업고 가는 이 사람이 보이시죠? 이 얼굴 반쪽만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쌍둥이 남매의 엄마 위엔니이고요. 그리고 엄마의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이 쌍둥이 남매 중 남동생 팡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건물더미 속에 이제 건물더미 위에 서 있는 이 여자아이가 이제 제일 주인공이에요. 쌍둥이 남매의 누나인 팡떡입니다. 얘네 아버지 사진도 나와 있는데 그 포스터는 제가 안 가져왔어요. 그 포스터는 이제 영화 그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특징이 있다면 이 영화는 이제 중국 화교 출신 작가의 소설 여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진 당시의 모습보다는 지진을 겪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당시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영화도 사실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를 덜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지진 당시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네이버 영화에 이 대지진 쳐보시면 그 3분 무삭제 재난 영상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얼마나 무서운 지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중국 영화를 보고서도 사실 잘 안 우는데요. 이 영화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중국 영화 중에서 보고 울었던 게 이거하고 백사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